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강좌 및 강의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좌 원자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강좌 파트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직 강좌 여부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교직 강좌는 교양, 전공이론, 전공실험실습, 전공통합으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강좌 유형에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교직 코드를 강좌 유형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하도록 지정된 강좌는 강좌 유형 항목에 30 코드인 교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강좌 원자료 입력의 조사 기준일은 2023학년도에 개설되어 완료된 전체 강좌와 2024년 4월 1일 당시 개설되어 폐강되지 않은 강좌 현황을 입력합니다. 2023학년도 강좌는 여름, 겨울 계절 학기도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진행 완료한 현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대하게 개설된 정규학위 과정 강좌 일체를 입력하면 되고 원격 강좌, 집중 강좌, 현장 실습, 논문 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도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학생 원자료의 수강 정보와 매핑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부여되는 자대학 강좌는 모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성적이 부여되더라도 다른 대학 또는 컨소시엄의 강좌는 우리 대학 강좌 입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반과 합반은 각각의 강좌로 입력하고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로 입력합니다. 강좌 원자료 항목은 총 25개입니다. 학교 코드와 캠퍼스 코드는 개설된 캠퍼스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만약 강좌가 이루어진 장소가 다른 캠퍼스라고 하더라도 우리 캠퍼스에 있는 학과에서 개설한 강좌라면 우리 캠퍼스에 입력합니다. 강좌 구분 번호는 되도록 학수 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학부와 대학원에 같은 강좌 구분 번호가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그 강좌에 해당하는 개설 연도와 개설 학기를 입력하고 해당 강좌가 개설된 학년과 과정도 입력합니다. 개설 학년은 전문대학과 대학만 해당 코드를 선택 입력하고 대학원은 공란으로 둡니다. 개설 과정은 어떤 과정을 위해 개설되었는지를 입력하는데 복수의 학위 과정을 위해 개설된 강좌는 10 공통 코드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과목이 여러 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을 때 과목명은 모두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고 강좌명은 분반별로 다르게 입력합니다. 강좌명을 의미 없는 일련번호 같은 것으로 입력하는 대학이 있는데 강좌명은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강좌 이름을 명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강좌 설명은 강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입력합니다. 해당 강좌의 학습 목표 또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강좌 유형은 해당 강좌를 교양, 전공, 교직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전공이라면 이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험실습 강좌인지 둘 다 함께 이루어지는 강좌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하도록 지정된 강좌는 이번에 추가된 코드인 30 교직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기존 조사에서는 사범계 학과가 아닌 일반대 교직이수 학생을 위한 강좌만 교직 강좌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은 아니오만 입력이 가능했고 사범계 학과는 비사범계 교직이수 학생을 위해 개설된 강좌만 교직으로 입력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교직 과목으로 개설된 강좌에 대해 강좌 유형을 30 교직으로 선택 입력합니다. 임상 강좌에 대해서만 임상 강좌 여부를 예로 입력하고 임상 강좌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에서는 제외됨을 기억하세요. 수업시간 수와 학점은 시간표에 명시된 수업시간 수와 학점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수강 인원은 해당 강의의 자대학 및
타대학 수강생을 모두 입력하되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수료생과 청강생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학점을 취득하는 타대학 학점 교류생은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강좌의 학과 정보를 입력할 때 2023년 1학기 강좌는 2023년 상반기 대학 편제단위 조사 결과 내에 있는 학과여야 하고 2023년 2학기 강좌는 2023년 하반기 대학 편제단위 조사 결과 내에 있는 학과여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학기 강좌는 2024년 상반기 대학 편제단위 조사 결과 내에 있는 학과여야 합니다. 개설학과가 없는 강좌는 단과대 구분 없음 코드와 소속학과 없음 코드로 입력하고 학과 주야 구분과 소속학과 특성은 공란으로 둡니다. 강좌원 자료는 학생원 자료에 수강 정보와 매핑하여 검증을 합니다. 이를 영역 간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강좌원 자료의 개설연도, 개설학기, 강좌 구분 번호를 수강 정보에 수강연도, 수강학기, 수강 구분 번호와 매핑하여 학생이 수강한 강좌가 실제 해당 학기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대학 강좌가 아닌 외부 강좌 또는 강좌 입력 대상에 들어가기 어려운 졸업요건, 영학기, 예비학기 등은 수강 정보에는 입력되지만 강좌에는 입력하지 않으므로 원활한 검증을 위해 매핑을 피하는 코드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학생 기초 집계 중에서 과목별 성적 분포와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는 관련 영역의 모든 원자료가 등록되고 교차 검증을 통과해야만 집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계를 하려 하는데 집계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차 검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의 원자료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파트에서 강의를 입력할 때 주체가 되는 캠퍼스 및 대학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강의의 입력을 교원의 소속학과 캠퍼스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강좌와 동일하게 강좌가 개설된 캠퍼스를 기준으로 학교 코드와 캠퍼스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대학 제2캠퍼스 의학과에 소속된 교원이 제1캠퍼스 간호학과에 개설된 미생물학 강좌를 담당하여 강의했을 때 기존에는 제2캠퍼스의 강의로 입력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제1캠퍼스 강의원 자료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강의의 조사 기준일은 강좌 조사 기준일과 동일합니다. 2023학년도 전체 강의와 2024년 4월 1일 당시 개설되어 있는 강좌의 강의 현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2023학년도 강의는 개설학기도 포함하며 개설 당시가 아닌 강의가 완료된 시점의 정보로 입력합니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이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종강 시에 담당했던 교원으로 담당 교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대학에 개설된 정규 학위과정 강좌 일체에 대해 교직원이 실제로 강의한 내역을 교직원별로 작성하면 되고 강좌와 마찬가지로 원격 강좌, 집중 강좌, 현장 실습, 논문 지도, 사회봉사, 채플 등도 반드시 포함합니다. 외부 강사의 강의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강좌와 강의의 다른 점은 강좌 중에서 담당 교수가 지정되지 않은 강좌를 강의 원자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의 원자료의 항목은 모두 9개입니다. 학교 코드와 캠퍼스 코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강좌를 운영 및 개설하는 캠퍼스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강좌 학교 기준과 동일하며 외부 강사가 담당한 강의도 강좌가 개설된 학교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교직원 번호 항목은 강의를 담당한 교직원의 번호를 입력할 때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와 매핑될 수 있도록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에 존재하는 교직원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교직원 번호가 없는 외부 강사는 외부 강사 코드인 알파벳 C 다음 999-9999로 입력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외부 강사가 참여한 강좌라면
강의 원자료를 입력할 때 두 줄로 입력할 수 없고 한 줄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임 교원 1명과 외부 강사 2명이 담당한 강좌의 강의 원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 실제로는 3명의 교원이 담당했지만 외부 강사는 2명 이상이라도 한 줄로만 입력하고 주당 수업 시간 수에는 외부 강사가 담당한 총 시간을 더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교직 원고분은 강의 담당 시점에 교직 원고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에는 겸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강의하다가 2024년에는 전임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강의했다면 2023년 강의는 교직 원고분을 겸임교원으로 입력하고 2024년 강의는 전임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담당 강좌 번호는 강좌 원자료의 강좌 구분 번호와 매핑하므로 상호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담당 유형은 1. 단독, 2. 공동 팀티칭, 3. 공동 팀티칭 외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단독은 1명의 교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이고 공동 팀티칭은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강의를 제작하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3. 공동 팀티칭 외는 2명 이상의 교원이 학생을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어 강의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슨 강좌가 속합니다. 주당 수업시간수 항목은 교원이 실제로 담당한 주당 수업시간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합니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시수가 아니라 해당 강의에 직접 투입되는 시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팀티칭 강좌는 교원별로 나누어 그 합이 강좌당 수업시간 수에 최대한 근접하게 입력합니다. 합반당한 강좌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0으로 입력하고 복수의 외부 강사가 참여한 강의는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강좌와 강의 원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팀티칭 강좌 입력 방법입니다. 만약 2명의 교원이 2대1의 비율로 팀티칭하는 강좌는 1개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강좌 원자료를 한 줄로 입력하고 2명의 교원이 강의했기 때문에 강의 원자료는 2줄로 입력합니다. 이때 주당 수업시간 수를 2대1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수업시간 수가 3시간인 강좌를 4명의 교원이 동일한 비율로 팀티칭하는 강좌는 강의 원자료를 4줄로 입력하고 3시간을 4로 나누어 0.75씩 주당 수업시간 수에 입력합니다. 다음은 분반 및 합반 강좌의 입력 방법입니다. 분반은 분반된 강좌를 실제로 운영된 현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2개로 분반된 강좌는 강좌 2줄과 강의 2줄로 입력하고 수강 인원은 운영된 그대로 입력합니다. 합반은 합반당한 강좌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합반당한 강좌를 입력할 때에는 수업시간 수, 학점, 수강 인원을 0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원자료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합반당한 강좌의 주당 수업 시간 수를 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레슨 강좌 입력 방법입니다. 먼저 팀티칭과 레슨 강좌는 다른 강의 유형입니다. 팀티칭이 2명 이상의 교수자가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레슨 강좌는 1개로 개설된 강좌를 신청한 모든 학생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복수 또는 1명의 교수자가 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동일한 교원이 학생 5명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2시간씩 수업한다면 해당 강좌에 대해 총 10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당 수업 시간 수는 10을 입력합니다. 학생 10명을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하는 강좌는 한 줄로, 강의는 교원별로 2줄 입력하되 주당 수업 시간 수는 교원이 강좌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강의의 영역 간 교차 검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강의 원자료에 입력된 교직원 번호가 교원, 직원, 조교 원자료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강의의 강의년도,
그리고 학기 구분과 학교 개강의 학기 시작일을 고려하여 교원, 직원, 조교의 임용 시작일과 비교하여 검증합니다. 그리고 겸임교원은 재직 당시에 강의를 담당해야 하므로 조사 기준일 당시에 강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강의와 강좌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정보의 담당 강좌가 강의 년도와 학기 구분별로 강좌 정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강좌 원자료의 수업 시간 수, 학점, 수강 인원과 강의 원자료의 주당 수업 시간 수의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수업 시간 수와 학점과 수강 인원이 모두 0인 강좌는 강의 원자료 주당 수업 시간 수가 0이어야 합니다. 교차 검증의 자세한 목록은 시스템 자료실의 형식 검증, 내용 검증과 함께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와 강의에 관련된 기초 집계는 6개인데요. 표와 같이 관련된 영역의 모든 원자료가 등록되어야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교차 검증이 모두 통과되어야 기초 집계에서 집계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강좌와 강의 기초 집계의 집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설 강좌 현황 기초 집계는 강좌가 개설된 계열별로 교양, 전공, 교직 강좌를 어떤 교원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먼저 강좌 정보와 강의 정보를 매핑하고 강좌의 개설 연도와 개설 학기별로 강의 정보의 교직원 구분과 강좌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공동 팀티칭과 공동 팀티칭 외인 경우에 강좌는 한 줄이지만 강의는 여러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한 개의 강좌로 세어 집계합니다. 우선순위는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직원, 조교, 외부 강사 순입니다. 그래서 만약 전임교원과 강사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좌 1개로 카운트되고 전임교원 2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좌 1개로 카운트됩니다. 교양 및 교직 강좌 현황 기초 집계도 강좌 정보의 강좌 구분 번호와 강의 정보의 담당 강좌 번호를 매핑하여 강의를 한 교원 구분에 따라 과목 수, 강좌 수, 수강 인원 수를 합산하여 집계합니다. 이때 학점이 0인 강좌는 제외합니다. 강의 정보의 담당 유형이 공동 팀티칭 또는 공동 팀티칭 외인 경우에는 중복 제거하여 우선순위의 교원이 담당한 강좌 1개로 집계하는데요. 중복 제거 시 우선순위는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직원, 조교, 외부 강사 순입니다. 만약 강사 1명과 초빙교원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한 강좌라면 강사가 담당한 강좌로 간주하여 비전임교원 줄에 집계됩니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기초 집계는 올해부터 대학 알림이로 연계되는 12-4-1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학과별로 개설 연도와 개설 학기를 구분하여 강좌 원자료의 수강 인원에 알맞은 급간에 강좌를 집계하며 수강 인원이 0인 강좌는 제외합니다. 영학점인 강좌도 집계에는 포함되며 학과 코드가 소속 학과 없음인 강좌는 개설 학과 없음 줄에 집계됩니다. 대학 정보 공시로 연계되는 정보는 2023학년도 강좌 정보입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 기초 집계도 올해부터 대학 알림이로 연계되는 12-4-2 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강좌 원자료의 강좌 구분 번호와 강의 원자료의 담당 강좌 번호를 매핑하여 교직원 구분별로 담당하는 학점의 합을 계산하여 강의 담당 학점을 집계하고 그 비율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강의 원자료의 담당 유형이 공동 팀티칭인 경우에는 해당 강좌의 학점을 교원별 주당 수업시간 수의 비율로 나누어 분배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가 2시간, 겸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가
1시간인 3학점 3시간짜리 강좌라면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이 2학점, 겸임교원의 강의 담당 학점이 1학점으로 합산됩니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장표도 대학 정보 공시로 연계되는 정보는 2023학년도 강의 정보입니다. 강좌 및 강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